자, 봅시다. 일단은 1번 한 사람, 2번 한 사람, 다 2번 했어? 오케이, 한번 봅시다. 빨리 해볼게요. As a producer of products with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 that were laid out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the chances are that more are sold at the end of the liner display and less in the middle이라고 나와 있네. 첫 번째 문제부터 존나 길다라는 얘기는 뭐야? 읽기 싫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는데 보면요, as 여기서 뭐뭐로써예요. 그래서 제품의 생산자로서, 근데 어떤 제품의 생산자냐고 했더니 green vegetable, 초록색깔 채소들의 모음을 가진 제품의 생산자로서, 근데 그 초록색깔 제품이 뭐냐면 that were laid, 배열되어져 있는 거죠. laid out, full length of display. 전시, 여기서는 display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하는 거죠. 자, 전시하는 길이에서의 전시하는 길이를 따라서, 완전한 길이를 따라서 배치되어진 초록색깔 베지터블, 야채들의 몸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the chances ar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문은요 꼭 좀 체크해 주세요. chances are that 절 나오면은 아마 that 이하일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아마 that 이하일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팔린대요. 어디에서? 선의 끝에서는. 그리고 중앙에서는 덜 팔린대요. 즉 너가 초록색깔 상품을 가지고 있다. 채소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쭉 배치해 놓잖아. 그러면은 이럴 때 팔리는 경향에서 어디서 더 많이 팔린다고? 끝에 게 더 많이 팔리고요. 가운데 게 안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네. 조건은요,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소비자들은요, 경향이 있대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끝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대요. 아, 지금 이거의 예시로 봤을 때 소비자의 경향을 판단을 했더니 소비자의 경향이 뭐다? 진열대에서 끝에 있는 중간에 낫다. 여기까지 생각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진열대 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고요. 중간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낮은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랬더니 the aim, 목표는요, to maximize, 최대화하는 거래요. 판매를 뭘 따라서? whole shop fixture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설치물을 따라서 판매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래요. 가게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팔리는 게 좋지, 어느 특정한 제품만 팔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이 팔려야 좋은 거 아니야? 왜일까? 안 팔리는 건 어떻게 돼? 아무 생각 없어? 졸려? 안 팔리는 거는 재고로 남게 되죠. 그 말은 어떻게 돼? 결국은 썩거나 뭐가 문제가 되거나 돈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가게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팔면 좋잖아. 자, therefore, 그랬더니 이제 해결책이 나왔어요. 빨간색이 사용되어진대요. 어디에서?
the middle of the batch to attract consumer and lift sales. 빨간색이 사용되어지는데 어디에서? 중간에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그리고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즉 아까 중간에 있는 제품이 안 팔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색깔일 때. 근데 여기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빨간색이 중앙에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겠죠. 진열대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원래 얘가 검은색이었으면은 뒤에부터 가는 건데 빨간색은 중앙으로 넣는데요. 그럼 볼게. 그러면은 왜 레드야? 왜 레드야? 근데 레드는요 가지고 has 숨겨왔대요. 메시지를 숨겨왔대요. 아니면은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뭘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어봐야지. 건우야, 숨겨왔을까? 숨겨진 메시지일까? 숨겨진 메시지. 숨겨진 거예요? 맞았어. 맞았는데 문맥상? 네. 왜? 어떤 문맥상? 근데 빨간색이라는 게 메시지를 숨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니까. 간단하죠? 왜 쑥스러워? 아니 간단한 거였어. 그러니까 빨간색 자체가 숨겨오는 게 메시지를 숨겨오진 않았죠. 그냥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맥상 의미가 더 맞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글 자체에서도 지금 레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소비자의 마음에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대요. 빨간색이 소비자의 마음에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대. 자, 그래서 보니까 it can indicate danger. 이것을 가리킬 수 있대요. 위험 또는 멈춤 또는 열정을 가리킬 수 있대요. 자, whatever the message,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자, stands out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stand out. 진아? 약간 튀는 거? 또? 준아? 잘 보이는 거? 그리고 누구지? 유한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 처음 봤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보긴 봤었어? 그러면 유라는? 어디랑 비슷하고? 헷갈리는 거야? 아니면 약간 튀는 거라고? 잘 보이는 거? 그러면은 지민이는? 약간 잘 보이도록 앞에 나와 있는 거. 이 간단해요. 서 있는데 나와서 서 있으면 뭐야? 나 사람들이 쭉 서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나는 모난 거죠. 눈에 더 잘 띄겠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이라는 뜻이에요. 두드러지다. 눈에 잘 띄다. 그래서 빨간색이 두드러진대요. 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눈을요 이것에 이끌게 된대요. 그래서 목표는요 is to draw 소비자들의 눈을 끄는 것이래요. 어디로? 진열대의 중간으로. 이 색깔이 튀므로써 사람들이 원래는 중간에 있는 걸 안 사니까 거기 보게 만들므로써 끌고 온다고. 되니? 자, it works. 자, 이것은요 작동한대요. 그리고 give it a try on a stop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give it a try라고 하면은 시도를 주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해 보래요. 어디에서? 가판대에서 시도해 보래요. 자, put red product in middle. 빨간색 제품을요 중간에 놓고요. 만약에 red product가 제품이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요 사용해 보래요. red grapes 뭐 휘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휘장이 뭘까? 미스코리아 같은 거나 이런 거 나가면 여기 몸 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말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보래요. 어디에? 전실 중앙에 뭐 하기 위해? 똑같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자, 지금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첫 번째 거. Sales strategy using varied color. 다양한 색깔을 사용한 뭐 판매 전략. 여기 다양한 색깔 나온 게 없어요. 빨간색, 한색만 나왔어. 자, strategy positioning. 전략적인 위치. 뭐에? 빨간색을 뭐 하기 위해? 판매를 증가하기 위해 빨간색을 전략적으로 위치하는 것이네. 답 2번이었는데 3번은 또 볼게요. 어떤 게 더욱 influential 영향을 끼칠까? 판매 색깔일까? 위치일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위치도 끝에 있는 게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끝에. 근데 이제 그거를 중앙으로 바꾸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대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위치라는 말이랑 5월이라는 말이 됐고 더 영향력이 있는 말이라면은 이 글 자체는요. 얘가 만약에 답이 되려면요. 색깔과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조를 해줘야 돼요. 이해됐어? 자, discovering customers 발견하는 거죠. 소비자의 입맛을, 취미를, 취향을. What should be done first?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아니죠. 4번도 버려요. Red, the most powerful color to dominate human's emotion.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강력한 뭐 색깔이라고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빨간색이래요. 근데 이거 단어 좀 하나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아는 color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야? OR 아니야? 얘도 컬러예요.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뭐 있냐면 behavior. 우리 이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OU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식, 영국식. 근데 더 깊게 얘기하면 얘는 고어체. 조금 더 OU가 들어간 거는 오래된 말. 근데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얘랑 얘가 좀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좀 많이 쓰이는데 같은 뜻이야. 그냥 당황하지 마. 근데 아마 너네가 시험을 봤을 때 그냥 눈에 익는 거대로 읽기 때문에 그냥 OR로 보일 거야. 상관없을 거야. 근데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그래서 결국은 글이 어렵진 않으니까 좀 쉬웠던 거 봐. 얘네 좀 해볼만 했죠? 다음 거 가볼게요. 자, 24번이라고 되어 있잖아. 24번이네. 한번 가볼게요. 얘네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앵커리라고 하면은 닻을 내리다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anchoring and adjustment라고 되어 있어요. 닻을 내리는 것과 닻을 내린다라는 게 고정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다라는 뜻, 기준을 정하는 것과 그리고 조정하는 것은요, can severely affect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어디에? 우리의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라고 되어 있어요. 회고적인 개인 기억에. 회고적인 개인 기억에라고 되어 있는데 저 단어는요 다시 생각 밑에 별주 단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고적인으로만 나와 있잖아. 즉 회상하는,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retrospective.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개인 기억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기준을 정하거나 일단은 조정하는 거죠. 자, while 뭐 하는 동안에 그러한 기억들이 introspectively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이번에 부사로 들어가 있네요. introspectively 비슷하게 보이는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성찰적으로. 부사예요. 성찰적으로 a process of dredging up이라고 되어 있는데 dredging up이라고 하면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또다시 뭐라고? 이렇게 들추다라는 말이죠. 들추다라는 말은 뭔가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성찰적으로 들추는 과정이래요. What actually happened? 실제 일어난 것을 들추는 과정이래요. 과정인 동안에 It is to large extent anchored by our current belief and feelings라고 나와 있네.
자, 이것은요, large extent라고 되어 있는 extent라는 단어는 이제 정도죠. 그래서 큰 정도래요. 어느 정도 큰 정도래요. 근데 anchored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문장은 좀 보면은 이렇게 좀 보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it is anchored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그냥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삽입구예요. 자, 기준이 내려졌대요.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의 신념과 기분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졌대요. 어느 정도는, 큰 정도는. 자, 그 다음 볼게. This principle has well been established. 이 개념은요, 잘 확립되어졌대요. Both in psychology laboratory and in survey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심리학적인 실험실과 조사 두 가지에서 잘 확립되어졌대요. 제사 추석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집에서 전 부치는 냄새 나지 않나? 아무 냄새 마스크 하고 있었다. 자,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is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가진 것은 어떤 이거 상기시키는 시간에 가지는 것은 회상하는 시간에 가지는 것은 자 지금 주어예요. 동사입니다. 여기 목적어가 없어서 얘는 what은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얘기해요. 자, after all 결국이죠. 그래서 회상하는 시간에 우리가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의 상태래요. 바로. Which includes fragment, memory trace of our past experience라고 되어 있는데, fragment라고 하면은 조각. fragment라고 하면 조각입니다. trace라는 단어는 뭐예요? 흔적. 근데 동사로 쓰면 추적하다. 자, 그럼 다시 볼게. 이러한 잠깐만 잘못했다. 이것은 포함한데요. 즉, 이 어디 갔어? 조각들을 기억의 흔적이라는 조각들을 포함하고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각들은요, biased라고 되어 있어요. biased 이거는요, 편향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ias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편견을 갖다라는 말이에요. 편견을 갖다. 그래서 수동태로 들어왔으니까 편견을 갖게 되어진대요. 뭐에 대해서? What we now believe, 우리가 현재 믿고 있죠. 또는 느끼고 있대요. To be true, 사실이라고. 어느 정도? much greater than we know consciously.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organization of these fragments, 이러한 조각들의 모음은요, 과거 기억에 대한 모음은요, into meaningful pattern, 의미 있는 패턴으로서의 이런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런 조직은요, is even more influenced, 훨씬 더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의 믿음과,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지금 단어가 feel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mood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것도 감정이에요. 자, 글을 쓸 때는요, 원래 미국에서 에세이 같은 걸 쓰거나 English Composition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수업인데, 거기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던 모든 글을 쓰게 되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feeling이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랑 같은 의미 동의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수업할 때 사전 존나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또 동의어를 잘 찾아야 되는 게, 한국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하자. 근데 사과에서의 내가 의미가 과일에서의 사과가 있고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심적으로 미안해서 잘못해서 그 사과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어만 막 찾아서 넣으면은 난리 나더라고. 그래서 좀 힘들었었어. 그리고 항상 그냥 예를 들어 동사가 참 힘들었던 게 이게 그때 쓰는 뉘앙스가 좀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난 분명히 한국말로 찾았는데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넣었거든. 근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고 지우 그 짝대기를 넣었더라고. 그러면은 에세이 쓴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게 다 빨간색만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난 약간 틀리는 거에 되게 무덤덤해졌어. 틀릴 수 있어, 될 수 있어. 글을 다 틀렸어. 자, 밑에 거 좀 더 봅시다. 특히 만약에 우리가 particularly depressed or encouraged, 우리가 특히 언제 depressed 우울하거나 또는요 encouraged 고무되어질 때 이렇다라고 얘기하네. 자, 그러면 밑에 거 좀 봅시다. 자, what you see can fool you라고 되어 있는데 fool you라는 말은 너를 뭐 속이다라는 거죠. 네가 보는 것은요 너를 속일 수가 있대. 우리 뭐 속임수에 대한 내용 나온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그냥 1번 버려요. 문화적인 편견, 기억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의 영향? 단어는 영향도 나오고 편견도 나오고 기억도 나왔어. 우리가 단어 위에서 봤잖아. 근데 문화적이라는 말은 글 자체 아예 없어요. 버려요. 자, 메모리인데요. 기억인데요. 편향되어졌대요. 어딜 향해? 우울함을 향해 편향되어졌대요. 메모리도 나오고 편향되어진 것도 나오고 디프레션도 다 나왔어. 근데 3번은요. 이거 문제 자체가 너네가 단어만 이렇게 대충 보고 그러니까 글을 어떤 식으로 읽냐면 그냥 약간 필대로 느끼는 친구들이잖아. 그리고 나서 글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번을 고를 수 있게 함정을 놓은 거죠. 그냥 단어만 생각하면.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recognizing, 인정하는 거죠.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인정하는 거. 자, 사실 recognizing이라는 단어는 글상에서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고 하지만 과거의 기억과 현재라는 내용은 지금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5번 다시 볼게요. 나이는요 단지 숫자래요. 너의 대가리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래요. 5번은 아예 나온 게 없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보자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2개에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아니면 요 3개까지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번하고 3번은 너무 명확하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고 나서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결국은 과거에 대한 기억 자체가 이제 뭘 믿는지 또는 너의 기분이 어떤지 지금 현재의 기분이 어떤지 약간 이런 거에 따라 달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은 숙제는 자, 지금부터는 좀 교재로 들어갈 거라서 보면은 2개 파트로 나갈게요. 페이지 오늘 며칠이지? 6일이네. 페이지 45, 47, 49까지 이거 일단 먼저 하고요. 뒤에 거는 페이지 50, 52, 54예요. 이거는요. 페이지 50부터 52, 54는 풀고 그리고 주제 문장에 하이라이트 좀 쳐주세요. 하이라이트 쳐주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를 적어오세요. 주제를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앞에 거 오늘 쌤이 수업했던 45분부터 45쪽, 47, 49쪽은요. 지금 여기에서는 1번 문장 성분 분석하고요. 문법적으로 아래에 밑줄 친 부분에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의 노트를 참고하여 채점하라라고 한 부분은 쌤이 어법적으로 분석을 안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지를 따로 오면 줄게요. 그래서 그때 채점하는 걸로 합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어진이랑 어준이는 조금 서술하고 아직 안 되죠. 아직도 좀 잘 안 되겠지. 그러면은 뭐부터 주어, 동사, 목적을 한 보어는 가능할 것 같아? 이래? 간지러 옆에가? 안 될 것 같아? 들고 하게 하는 거좀 틀릴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은 서술어랑 수식어구는 안 해도 목적어랑 보어 정도는 찾아오면서 한번 찾아오는 게 먼저니까 채점하면서 그럼 수정을 해봅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저거 갖고 왔어요. 올씀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죠? 갖고 온 사람은 두 사람이지. 지민이 갖고 왔어? 존나 단단하네. 올슨 꺼내봐. 이거는 너도 꺼내봐. 이거 몇 쪽까지 되어 있는지 좀 보자. 70쪽부터 하면 되는 거. 71쪽. 맞아. 여기까지지. 자, 그러면은 숙제 하나만 더 줄게요. 올슨 교재 70쪽부터 73쪽까지 풀어오세요. (70쪽부터) 73쪽. 그러면 2개 정도 될 거야. 2개 정도 될 거라서 그거 풀어오시면 돼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